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3년 두 차례의 성접대를 포함해서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준석 대표를 접대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지금 사기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구치소로 찾아가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성진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통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누군지나 들어보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 경찰 접견 조사를 마친 뒤에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밥을 먹으면서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해 줄 2명을 거론하면서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이준석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진 대표가 성상납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 접대 여성의 신상까지 진술했다. 범죄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어떤 결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이 있었다는 대전에 왔을 때의 일정표, 의전을 담당한 직원끼리 나눈 메시지, 업소에서 체결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성상납, 성희롱, 성폭력, 뭐가 됐든 성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혐의가 불거져 있을 때 그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을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느냐, 즉 육하 원칙 중에 몇 가지 원칙을 다 진술할 수 있느냐,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성상납 그때의 정황,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가령 유성 관광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몇 시까지 술을 먹고 10시 반쯤, 예를 들어서 10시 반쯤 일어서는데 그때 술자석에서 같이 동석했던 여성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1명과 함께 호텔의 몇 호실, 이제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이것은 진실이 가깝다, 진실이다, 이렇게 사정당국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장소 문제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술집에 술을 먹었고, 예를 들면 술집 내부 구조까지도 가령 진술을 할 수 있겠고, 몇 번 테이블까지도 진술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접대 여성의 신상까지도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접대 여성의 나이, 이름, 외모, 그리고 그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면 지불한 돈의 액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진술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여성이 비공개로 경찰에게 참고인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에 내가 이준석이라는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하고 잠자리를 함께 했었다. 사진을 보니 그때 그 남자가 이 남자가 맞다. 그리고 나는 대가를 아이카이스트에서 얼마를 받았다. 이제 이런 진술도 가능할 만큼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일을 앞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카이스트에 제가 김성진 대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모 씨 또는 누구 이 상무급의 술 상무도 하고 거기 가서 카운터에 가서 계산도 하고 뭐 아가씨들이 제대로 왔는지 예를 들면 말이죠. 그 여성 종업원들 체크도 하고 그러려면은 이 그 아이카이스트의 상무급 직원들 사이에서 뭔가 긴밀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됐을 겁니다. 이준석 비대위원 도착했습니까? 뭐라고? 뭐 터미널에 지금 오고 있다고? 이런 이재명 전 경기지사 사건 때 그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결정적인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들은 다 SNS 메시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뭐를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다. 뭐 법인카드로 얼마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 낮 12시에 가갖고 그걸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문 앞에다 놓고 가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이 점에 관해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카이스트의 술상무 비슷한 의전 담당, 뭐 접대 담당 이런 직원과 상무급 간부들이 주고받았던 그 당시에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때 업소에서 받았던 카드 결제 내역 이것도 남아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 중앙에서 그것도 집권당의 그것도 비대위원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일정표를 만들 겁니다. 공항에 가령 대전 뭐 유성 버스 터미널에 오후 6시 도착, 터미널에서 유성 관광 호텔까지 30분, 그리고 6시 반, 6시 반부터 뭐 저녁 식사 겸 주연이 시작. 그 다음에 그 주연이 저녁 10시쯤 끝나면은 뭐 관광호텔 몇 호실. 그 다음날 일정은 어디를 들러보고 기업에 가서 뭘 구경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일정표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진술이 되고 그때의 어떤 정황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진술이 1차 참고인 조사, 2차 참고인 조사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서 물어봤는데도 동일한 답변이 계속되면 이건 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거기까지 몰려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군요.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2년 대선 이후 소통한 바도 없다고 얘기했다. 소통한 바도 없다고 얘기했다. 얘기 어디서 했죠? 이준석 대표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미 밝혔다. 내가 대전 유성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잤다. 거기까지는 이미 밝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짓말이다 라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성에 있는 관광호텔에서 잠을 잤다는 걸 어디에서도 말한 적이 없는데 결정적인 코너에 몰리니까 내가 거기서 잠은 잤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 주장이 또 한 번 부딪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들은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그 화술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상대편으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미 얘기했다니까 내가 거기에 시비 붙으면 안 되겠구나. 이미 얘기했다잖아. 그거 가지고 시비 붙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기 위한 거죠. 앞서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차치하고 일단 상대방이 있을 때 그건 이미 내가 다른 곳에서 다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 상대방이 일단 약호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대화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업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 봅시다. 뭐 이렇게 윤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는 박근혜 시계를 요청해서 구해줬다고 어제 한바탕 하더니 오늘은 누구 이야기하는지 이름이나 들어봅시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